안녕하세요.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나킴입니다. 제가 지난주에 RBT Renewal Competency Assessment를 통과했어요. 그 통과를 위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. 그때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이 RBT Renewal Competency Assessment 폼을 BACB.com에 접속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RBT 레벨의 치료사들이 어떤 컨셉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접속해서 이게 파일 다운받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폼 첫 번째에서 가장 중요하게,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컨셉은 measurement예요. 이 measurement는 AB의 가장 기본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디렉터 분도 저희가 이 measurement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항상 수시로 체크하십니다. measurement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. continuous measurement and discontinuous measurement. continuous measurement는 또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. frequency, duration, latency, RLT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죠. frequency는 가장 쉬운 컨셉이에요. 만약에 1분 동안 아이가 박수를 몇 번을 쳤는지 아니면 뭐 5분 동안 아이가 손가락을 몇 번을 깨물었는지 정해진 시간 안에 몇 번의 특정 행동이 발생했는지 기록하는 것이 frequency입니다. duration은 어떤 행동의 지속 시간이죠. 예를 들어 3분 동안 아이가 울었다, 15분 동안 아이가 밥을 먹었다. 이런 시간을 기록하는 게 duration입니다. latency는 duration과 좀 다르죠.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SD가 제공됐을 때 리스폰스가 얼마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클라이언트한테 touch your nose라고 했고 클라이언트는 30초가 지난 다음에 그 행동을 하게 되죠. 이런 경우 RBT가 개인적으로 이 행동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시면 안 돼요. BCBA가 정확한 프로그램을 짜줬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따르셔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레이턴시 컨셉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시간 정확히 측정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30초 있다가 그 특정 행동을 했을 경우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. 왜냐면은 아이가 처음에는 그 레이턴시가 2분이라고 했을 때 BCBA가 목표 시간을 10초라고 잡았으면은 좀 더 목표 시간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옳은 행동일 수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잘 숙지하시고 레이턴시 컨셉 잘 알고 계시고 이래서 이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IRT, 인터 리스폰스 타임인데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폰스가 이루어져야 될 때 그 리스폰스 사이의 간격을 이제 측정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3-step gross motor imitation 같은 액티비티 트라이얼이 있을 경우 그 각 스텝마다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는지 측정하거나 아니면 식사 시간에 아이가 밥을 먹는데 처음 스푼을 들고 먹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스푼을 들고 밥을 먹을 때 이 스푼을 들었을 시간 사이의 어떤 그 간격의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IRT예요. Discontinuous measurement는 세 가지가 나눠집니다. partial interval, whole interval, and momentary time sampling 세 가지로 나눠지죠. partial interval은 예를 들면 3분이라는 인터벌이 있을 경우 이 3분 동안 행동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표시하는 거예요. 3분 동안 행동이 한 번 일어나던 3분 동안 행동이 5번 일어나던 행동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표시하시는 게 partial interval입니다. whole interval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터벌이 3분이라고 할 때 3분 내내 그 행동이 이루어져야 돼요. 만약에 아이가 2분 30초 동안만 행동을 보여줬다 하면은 그거는 행동이 안 일어난 걸로 이제 표시하시면 됩니다. 모멘터리 타임 샘플링은 인터벌이 가장 좀 긴 편이에요. 예를 들어 10분 동안 인터벌을 10분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10분 동안 다른 걸 하시다가 10분이 되는 그 시점에서 클라이언트를 관찰하고 특정 행동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이제 관찰하셔서 기록하시는 게 이 모멘터리 타임 샘플링입니다. BCB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메저먼트 방법을 숙지하시는 건 기본이고 어느 상황에서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지까지도 공부하세요. 근데 RBT 레벨에서는 그냥 이 컨셉을 이해하시고 이제 BCBA가 프로그램에
어떤 메저먼트를 이제 요했을 때 그 메저먼트를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까지를 이제 기본으로 합니다.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ABC 데이터 작성하는 법이에요. 왜냐면 제가 처음 일했을 때 ABC 데이터 작성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. 왜냐면 이게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ABC 데이터는 되게 간결하게 써야 되고요. 객관적으로 써야 되고요. 그러면서도 상황이 이해가 될 만큼 충분한 정보를 꼭 제공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손가락을 묻었다고 클라이언트가 손가락 묻었다고만 쓰면은 조금 부족해요. 클라이언트가 손가락을 30초 동안 묻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뭐 이빨 자국이 3개 났었고 뭐 피가 났으면 피가 얼마나 났는지 한 방울 났는지 피가 흘러서 손등을 타고 내렸는지 요 정도는 써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죠. 그리고 객관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화가 났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. 대신에 뭐 그 손가락을 물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거를 이제 antecedent에 써주시는 거죠. 뭐 TT 트라이얼 중에 클라이언트가 손가락을 물었다 아니면은 클라이언트가 뭐 벌레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아니면 벌레를 봤다 이런 식으로 좀 객관적이고 그 행동 손가락을 무는 행동 이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쓰시는 객관적으로 쓰시는 게 antecedent에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. consequence 쓰는 부분은 그 행동 유형에 따라서 좀 달라요. 만약에 문제 행동이어서 그 손가락 묻는 건 문제 행동이죠. 이럴 경우는 이제 BCBA가 어떤 컨시퀀스를 취해야 되는지 이미 프로그램에 다 이제 준비해 놓으세요. 그거를 이제 따랐는지 아니면 따르지 못했으면 왜 못 따랐는지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컨시퀀스에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이런 저희가 RBT로서 데이터를 이제 잘 모아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서 BCBA 북에 들어야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클라이언트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측정하고 데이터 기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RBT로서의 의무사항입니다. 그래서 오늘 처음 영상 찍으면서 이 메저먼트 방법이랑 ABC 데이터 작성하는 방법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.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티뮬러스 컨트롤 트랜스퍼예요. 이거 굉장히 핵심이라기보다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티칭을 해야 되는지, ABA가 어떤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스티뮬러스 컨트롤 트랜스퍼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스티뮬러스 컨트롤 트랜스퍼에 관해서 좀 이해도 이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봐주셔서 감사해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